안녕하십니까. 고창군 대산면에서 백향과 농사를 짓고 있는 민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산면에서 하우스 1000평으로 백향과만 6년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가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먹고는 사냐? 그럴 때마다 좀 의기소침해지고 고개가 이렇게 숙여졌는데, 지금은 동네 분들 중에서 한 분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 이유는 4년차 때 연 매출이 1억 정도 됐고 5년차 때 연 매출이 1억 2천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지만 고소득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만족할 만한 백향가를 재배해서 판매, 더 나아가 6차 산업까지 저희 농가가 직접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인의 조건, 바른 먹거리, 직접 판매, 6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와이프랑 둘이 맞벌이를 했고 딸이 둘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집에 가서 딸들을 봤는데 딸들이 너무 많이 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와이프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애들이 언제 저렇게 컸지? 혹시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있나? 라고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와이프도 애들을 보더니 우리 애들이 언제 저렇게 컸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프랑 둘이 애들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새로운 걸 알게 된 게, 저희는 애들을 사랑으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애들은 돈으로 크고 있었습니다. 와이프와 상의 끝에 귀농을 생각하게 됐고 귀농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귀농에 대해서 검색하던 중 귀농 1번지인 고창군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소나무도 많고 수박도 유명하고 복분자도 남자한테 아주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제가 좋았던 건 고창군은 황토였습니다. 그래서 첫 인상이 너무 좋아서 고창군으로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고창군에는 멘토멘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도 농가와 귀농인을 연결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선도 농가에 가서 일도 배우고 서로 지역 간에 융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한 농가에 가서 방문을 했는데 그 농가 사장님이 백향가를 시범 재배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백향가를 발로 툭툭 차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물어볼 사람도 없어. 그리고 키운다 해도 판매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아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백향가 몇 개를 얻어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갖고 와이프랑 애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열대과일이래. 100가지 맛과 100가지 향이 난데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와이프랑 애들한테 줬더니 의외로 와이프랑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맛있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백향가 농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년차 때는 정말로 흠잡을 데 없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너무 힘들어서 넋두리를 드론으로 친구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내가 네 얘기 들으니까 99% 노력한 사람한테 1%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는 내가 이해하겠거든. 근데 1% 노력한 사람이 99% 기적이 행해지면 그건 좀 억울하지 않겠냐? 근데 내가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넌 후자야.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인력사무소도 다니고 고구마 작업도 하고, 고구마 작업이 끝나면 무작업을 합니다. 무작업이 끝나면 배추 작업을 하고, 겨울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수박 하우스 빈대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장이니까. 그러면서 2년차 농사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1년차와 2년차가 제가 변화가 없었습니다. 1년차 때 했던 실수를 고스란히 2년차 때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오고 세리 기억하고 일부 모종은 죽고,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나는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고구마 작업할 때 그 형님이 한 분이 이제 새로운 과일을 한다니 구경 삼아 저희 하우스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우스 쓱 돌아보더니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백향과를 처음 봐서 그러는데 원래 이거 이렇게 키우는 거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 역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물어볼 사람도 없어. 다 죽은 것 같아. 그랬더니 그 형님이 저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내가 농사를 30년을 졌거든. 모든 식물은 땅에 심는 순간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진 않아. 아무리 세력이 좋은 것도 땅에 심고 그 농부가 죽었다 생각하면 걔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바이러스가 오고 세력이 아무리 약한 것도 그걸 키우는 농부가 살았다 하면 살 수밖에 없어. 왜? 그 농부가 살릴 거니까 하면서 저한테 너무 따끔한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님이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제일 좋은 걸음 하나 알려줄게. 한번 해봐. 잘 되면 술 한잔 사라. 이러면서 가셨습니다. 근데 그 걸음이 저를 여기까지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걸음은 농부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단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와 일지를 같이 쓰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백향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 백향과가 도대체 어떤 나라 과일인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백향과는 브라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온도, 습도, 토양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자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2년차 때는 제가 만족할 만한 백향과를 소량으로 수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과일이 생소하다 보니까 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 판매하는 업체에게 위탁 판매를 매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위탁 판매하는 업체는 저에게 키로당 3,000원, 4,000원에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인터넷에 만원, 12,0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이걸 모르면 괜찮은데 아니사 너무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2년차 때는 연 매출이 900만원 됐습니다. 근데 제 신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회는 결코 앞서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보고 후회해도 늦지 않는다가 제 신조입니다. 3년차를 다시 도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3년차 때는 포커스를 판매 쪽에 치중했습니다. 내가 백향과를 키울 테니 우리 와이프한테는 판매 쪽을 네가 좀 신경을 써라. 그리고 저희가 한 게 네이버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SNS를 하고 저희 와이프가 모 증권에 다녔었습니다. 그 증권에는 회사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친구에게 부탁해서 홍보를 하고, 모 은행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도 홍보를 부탁해서 사내 사이트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3년차 때는 연 매출이 4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아, 이거 되겠구나. 야, 이거 되겠다. 그리고 생각해서 제가 모든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백향과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4년차 때는 제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4년차 때는 무농약을 인증받았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했습니다. CCTV를 바깥에 설치한 게 아니라 안에 설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직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백향과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저희가 해소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그거 니네 궁금한 거 해결해 줄게.
하우스 안에서 저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분들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저희 농장이 저희 애엄마나 저에게 질문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거를 저희 계속 답변해 드렸고, 그러다 보니 고객과 저희 농장만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고객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다른 때보다 싸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비싼데 왜 저희 거를 선택해 주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사장님네 건 보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4년차 때 연 매출이 1억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5년차에 접어들었을 때는 저희가 직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객 응대하는 게 너무 서툴고 미숙하구나 라는 걸 너무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하물며 저희 와이프는 고객이랑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공부를 좀 하자. 그래서 고객 응대하는 거에 대해서 책을 사고 인터넷을 보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례로 5년차 때는 5kg 주문하신 고객이 계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팩트입니다. 5kg 주문하신 고객님이 계셨는데 3kg를 드시고 일주일 후에 2kg를 반품이나 교환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백향가는 후숙과일입니다. 처음에는 좀 신맛이 강하지만 가면 갈수록 단맛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신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후숙시켜서 한 일주일 좀 넘게 한 7일 정도 넣고 드시면 단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조정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객님이 자기는 단맛은 별로 안 좋아한다, 나는 신맛이 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2kg가 후숙돼 있어서 반품이나 교환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돈이 없지 백향가가 없나? 그리고 제가 고객님 그러면 제가 내일 바로 수확된 걸로 내일 3kg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고객분들이 인터넷에서 우리 물건을 사려면 리뷰를 많이 보십니다. 상품평을.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내일 3kg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객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그럼 그 3kg 오면 이 2kg를 반품하겠다고. 근데 여기서 어차피 제가 그 2kg 받아봐야 저 상품 값어치가 없습니다. 저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품 받으면 택배비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고객님, 그럼 반품 안 하시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저희가 드시는 방법이나 레시피, 보관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이 많으니 그냥 그럼 반품 안 하시고 드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고객님이 갑자기 말투가 되게 부드러워지더니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러면 좀 죄송하잖아요 하고 그냥 좋게 마무리 짓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3kg를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35,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고객분이 주변 분들한테 저희 농장을 홍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고객분이 소개시켜 주시는 분들로 인해 200만 원 넘게 팔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농사를 질 때는 농업인이지만 내가 판매를 할 때는 상인이다. 상인은 돈을 쫓아가게 되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지만 사람을 쫓아가면 최소한 본전치긴 한다. 그래서 5년차 때는 과일이 부족할 정도로 해갖고 1억 2천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럼 주변에서 그럽니다. 야, 과일도 부족하게 다 팔고 소득도 좋은데 왜 가공시설을 만들려고 그래? 그냥 생과를 팔면 되지. 예, 맞는 말입니다. 정말 너무나 정직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름에는 3달을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겨서 겨울에는 4달을 수확을 합니다. 자, 여름에 3달을 수확을 했습니다. 품절이 걸었습니다. 겨울에 수확이 됐을 때 이거를 고객분들한테 알리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백향과를 사드시는 분들이 어떻게 드시나에 대해서 40%는 생과로 드십니다. 40%는 청을 담아서 드십니다. 20%는 소스 만드는 데 사용하시거나 기타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100% 백향과를 100% 수확량을 봤을 때 70%는 저희 농가가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0%는 위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8,000원, 9,000원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 위탁 판매를 하세요?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네이버, 쿠팡, 11번가, SS 거기에 홍보하는 건 저희가 한계에 부닥칩니다. 그 인터넷 전문 판매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걔네들이 파합니다. 우리보다 비싼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거를 보고 물건이 좋으면 송장 번호에 있는 번호나 스티커를 보고 저희 농장에 전화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보다 더 좋고 저렴한 물건으로 고객분한테 보내드리고 저희 홈페이지 회원으로 유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려냐고 하면은 그 업체에게 30% 줬던 걸 주지 않고 저희가 그걸 청을 담아서 판매를 하려 합니다. 왜? 백향가가 여름에 딱 3달 되고 품절이 되면 백향가 청으로 고객분들한테 홍보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또 수확되면 백향가 팔고 또 끝나면 청으로 팔고 이렇게 365일 고객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가 고창군 기술센터에 문을 두드렸더니 가공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연고도 없이 아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버텼고 여기까지 왔냐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수신제가 치고평천하. 몸과 마음을 닫고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면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한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저희 와이프와 아이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희생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6시 내 고향에 촬영을 했을 때 그걸 보시고 귀농인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귀농에 대해서. 그럼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농을 생각할 땐 꿈이지만 귀농을 시작하게 되면 현실이다. 현실은 나 혼자 개척하기가 너무 힘들 거다. 근데 가족이 함께 똘똘 뭉쳐서 귀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헤쳐나간다면 지금의 나보다 더 훌륭한 귀농인이 되고 귀농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가식이었습니다.